안녕하세요. 평택 지제역방송국입니다. 오늘은 이쁜 다가구 주택을 건축하기, 그래서 화양지구에 알투가 많은데 거기에 다가구 주택을 많이 져야 된다는 판단하에 한번 이쁜 다가구 주택 짓는 거에 대해서 한번 참조를 해보도록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목차는 이제 다가구 주택 우수한 사례를 12군데를 선정했어요. 서울 수도권 위주로 선정을 했고 그 디자인 사례를 살펴보고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정릉동 다가구 주택입니다. 정릉동 다가구 주택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좀 이쁘면서 색다르게 좀 아름답게 건축한 디자인 사례입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세부 내부적인 디자인은 좀 모던하면서도 심플하고 새로운 트렌드에 맞춰 건축한 디자인 사례입니다. 두 번째, 양평 다가구 주택입니다. 양평 다가구 주택은 뭔가 한 작품으로서 사선과 곡선과 이쁜 컬러를 잘 조합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내부도 좀 이렇게 큰 창이 요즘에 트렌드였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좀 뭔가 한 포의 그림식으로 해서 이렇게 중간에 벽을 두면서 이렇게 좀 배치한 것이 좀 요즘에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양평 다가구 주택을 살펴봤습니다. 자, 세 번째, 역시 강남이지 않습니까? 양재동 다가구 주택을 저희가 소개시켜 드립니다. 양평 다가구 주택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좀 그 아이러니한 컬러, 좀 이쁜 컬러 이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내부는 좀 디자인 벽돌을 가미해서 좀 이쁘게 설계를 했는데 핵심은 이제 1층, 2층이 이제 엘리베이터도 있지만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서 좀 새로운 출입구를 별도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들이 같이 살더라도 자식들이 엘리베이터나 현관을 이용하지 않고 좀 이 측면 벽을 이용해서 출입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한 양재동 다가구 주택입니다. 서대문구 다가구 주택입니다. 여긴 일조권 사선을 좀 받아서 좀 이렇게 건축을 한 사례인데 롱브릭 타일로 좀 디자인을 했습니다. 좀 이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대문구 다가구 주택을 저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내부도 좀 이렇게 모던하면서도 좀 화이트 색깔을 많이 가미했죠. 자, 다섯 번째, 덕양구 다가구 주택. 이 디자인은 제가 몇 번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가운데 기둥을 좀 컬러를 둬서 좀 포인트를 두고 좌로 우로 이렇게 나누는 디자인이죠. 그래서 계단도 콩자갈을 깔아서 좀 이쁘게 컬러에 대한 매치를 했고 내부도 좀 서양식 강남 스타일로 내부를 디자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덕양구 다가구 주택. 이 컬러도 저희가 많이 좀 안내를 해드렸는데 좀 이쁩니다. 그래서 현관이랑 주차를 좀 중시하면서 위에도 일조권 사선이 걸려서 좀 들어가 있지만 좀 아름다운 형태입니다. 내부도 올라가는 복층을 좀 모던하게 좀 하이트를 가미해서 디자인했습니다. 일곱 번째, 광진구 다가구 주택입니다. 그래서 좀 흰색으로 요즘 트렌드는 저도 이제 지제역에 많이 졌지만 좀 흰색을 많이 활용을 했거든요. 역시 서울도 트렌드가 좀 화이트이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광진구 다가구주택 내부는 이제 콩자갈을 좀 큰 자갈 적은 거에서 좀 포인트를 뒀고 모던한 내부 디자인을 했습니다. 여덟 번째, 면목동 다가구 주택입니다. 면목동 좀 1층과 좀 2, 3, 4층을 좀 컬러를 터서 좀 차별화를 뒀는데 좀 이쁘지 않습니까? 디자인 벽돌도 감안을 한 디자인입니다. 내부도 좀 의자 컬러가 좀 색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이트를 가미해서 빌트인으로 시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의왕시 다가구 주택입니다. 의왕시 다가구 주택. 코너 땅을 좀 창이랑 그 다음에 흰색과 좀 아이러니한 컬러를 배치한 게 좀 특이한 다가구 주택입니다. 그것도 이제 내부를 좀 가미를 한 거고. 열 번째, 고양시 다가구 주택. 제가 한번 이 디자인을 한번 좀 카피해보고 벤치마케팅해서 좀 짓고 싶은 다가구 주택입니다. 그래서 좀 뭔가 이 평범적인 이런 벽을 하지 않고 좀 사선을 둬서 뭔가 색다르게 이렇게 디자인을 했는데 참 좀 도전해보고 싶은 디자인입니다. 예, 내부도 좀 창을 좀 이렇게 크게 통창을 안 두고 중간에
벽을 둬서 이렇게 좀 차별화둔 디자인이죠. 11번째, 과천 다가구 주택입니다. 과천 다가구 주택. 좀 컬러를 원 컬러로 하지 않고 이 투 컬러, 쓰리 컬러로 해서 외벽을 좀 디자인을 잡아서 한 그림이 작품을 보듯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부도 모던하게 좀 디자인을 했고요. 12번째, 성내동 다가구 주택. 여기는 이제 창을 많이 하지 않았지만은 뭔가 이렇게 퍼즐식으로 맞춘 그러한 개념이 다가구 주택이죠. 내부도 좀 깔끔하고 정원을 좀 가미했습니다. 자, 결론. 화양지구 단독주택 R2는 과감히 다가구 주택으로 건축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면은 화양지구 R2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제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주택수를 많이 해야 임대 수익이 극대화하고 팔수가 좋죠. 그래서 주차 대수가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차 대수를 가미하고 주택수를 많이 하여 임대 수익을 극대화하는 디자인, 설계, 드로잉 이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양지구 R2는 상가를 과감히 포기하고 주택, 임대가 잘 나가는 주택을 많이 져야 된다. 그래서 수익률이 판매의 핵심이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죠. 5번째, 코스트를 낮게, 밸류를 높게 건축하자. 뭐 건축비나 여러 가지 디자인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은 좋죠. 근데 그건 설계적인 디자인이 아니고 코스트를 낮추고 밸류를 높게 하고 이노베이션, 혁신적인 디자인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번째, 제가 누누이 강조하죠. 이 건물을 짓는 목적은 내가 짓는 것이 아니고 임차인이 살기 편하게 또 이 건물을 사는 사람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건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자는 임차인이고 매수자다. 건축주가 소비자가 아니다. 이걸 강조합니다. 그리고 설계를 할 때 시공을 생각하고 건축계획을 잡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금융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돈이 여유 있는 분은 방을 많이 해도 좋지만 또 융자를 많이 받을 분은 방이 많이 했을 때 융자가 많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내 현금으로 캐시플로우를 생각하면서 이 다가구 주택을 건축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9번째, 신도시는 제일 먼저 건축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건설회사가 많이 초기에 건축을 많이 하려 했기 때문에 공사비가 싸고 또 하나는 임대가 빨리 나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 홀로 지으려고 하지 말고 건설과 그다음에 임대, 그다음에 디자인을 잘 할매로 할 수 있는 전문가와 같이 협력하여 짓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 평택 지제역방송국에서는 이쁜 다가구 주택 건축하기, 특히 화양지구 중심으로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감사하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알림, 좋아요,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